구두리의 5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구두리의 김일도, 방열쭉. 저는 미스고입니다. 저희 벌써 5번째예요. 아 그러게요. 일단은 새해 복 다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아요. 2017년입니다. 정유년의 해가 밝았습니다. 올해가 어떤 동물의 해인지 아세요? 꽃기호. 꽃기호의 해예요. 올해 한 해는 뭐 새해 다짐 같은 거 하신 게 있나요? 저는 올해가 좀 특별한 게 앞자리 숫자가 바뀌었거든요, 나이가. 맞아요. 저희 3명이 모두 바뀌었죠. 그렇죠. 본인만 마치 새해에 도달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태어나서 한 번도 해돋이를 보러 간 적이 없는데 1월 1일에 이번에는 봤어요? 네, 갔는데 어. 해가 구름에 가려져가지고 안 보이더라고요. 어디서 보셨어요? 저는 하늘공원 가서 봤는데 상암 쪽에? 네, 그때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갔었는데 해도 못 보고 첫 스타트가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 날씨가 전체적으로 좋아가지고 네. 새해 해 보는 게 되게 지장이 없었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하필 내가 간 거기만. 액땜을 제대로 하셨네요. 네. 그래서 아홉수 끝났으니까. 네. 아홉수 끝났습니다 저희. 우리 열주님은 혹시 뭐 새해를 위한 다짐, 본인의 꿈이 있잖아요. 그 꿈으로 다가가기 위한 어떤 그런 초석으로서의 뭔가 있나요? 일단은 이번 연도에 할 것들을 제가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영어 시험도 오늘 오전에 보고 왔고, 그리고 5월 달에 전시회를 기획을 하고 있거든요. 전시회요? 네, 그림 전시회도 하고 제 친구들만 모을 거예요. 친구들 모아서 같이 파티도 하고. 그러니까 본인의 그림을 그린 전시회를 하면서 파티를 같이 열어서 이제 지인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것이 이번 5월경에 있는 거군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 좀 다 기획해놓고 1년 플랜을 좀 짜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뭐 홍보하실 정도의 그런 날짜가 픽스가 된 게 있나요? 일단 5월 13일 홍대에 어떤 이렇게 전시할 수 있는 뭐 장소가 있더라고요. 5월 13일? 네. 네. 날짜 적어두세요, 여러분. 근데 아무나 올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일단 초대받은 사람만. 그건 그렇죠. 아니 저희가 사실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미스고님이 최근에 파티를 하나 여셔가지고 송년 파티를 저희 다 같이 즐겁게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재밌었죠. 거기에서 제가 또 이제 그 우리 방송을 들어주시는 분들을 여러 번 뵀어요. 근데 우리 열주님을 뵙고 싶어하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송이 혹시 나가고 나면은 그 전시회에도 또 초대를 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따로 유튜브로 연락을 주시면 초대를 해드리죠, 당연히. 유튜브나 팟캐스트로 이제 참가 신청을 하면 초대해 주시는 건가요? 네네, 그렇죠. 그렇군요.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으니까. 일도도 얘기해야죠. 뭐요? 새해 다짐. 저의 새해 다짐은 올해에는 정말 나의 와이프를 한번 찾아보자. 이게 이제 저의 새해 다짐입니다.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뭐 시작이 좋으니까.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시고요.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화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를 가지고 왔죠? 오늘은 저희가 주제가 겨울이니만큼 겨울을 주제로 한 팩트와 또 겨울 영화 하면 정말 수많은 영화들이 떠오릅니다만 저희가 오늘 고른 영화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주연의 레버넌트입니다. 레버넌트가 제가 찾아보니까 레버넌트 영화 3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레버넌트 죽음에서 돌아온 자를 꼭 붙여야 돼요. 레버넌트 죽음에서 돌아온 자. 를 임팩트에서 다룰 거고요. 그럼 뭐 사설이 길었으니까요. 본격적으로 한번 겨울에 대한 영화 팩트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겨울과 관련된 팩트를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 저희가 늘 그렇듯이 열주님부터 시작할까요? 네, 제가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내린 풍경이 좋은 영화들. 그걸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 선별을 하신 거죠? 네, 그 중에서 좀 제가 영감받았던 영화들 3개를 뽑아봤거든요. 러브레터, 설국열차, 레버넌트, 이 3가지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설경을 가진 영화의 실제 촬영지, 그 팩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궁금하네요. 우리나라에서 되게 유명한 러브레터라고 다 아실 거예요, 영화. 옛날에. 그거 되게 유명하잖아요. 오겐키 데스까 하는 부분. 저는 오겐키 데스카라는
그 말에 대해서 뜻을 안 지가 얼마 안 돼요. 그 영화를 안 보셨나 봐요. 러브레터라는 영화를 안 봤고 그리고 그 오겐키 데스카라는 그 장면이 편집된 것들만 엄청 많이 봤어요. 네. 짤로 많이 나오죠. 네네. 러브레터라는 영화 어때요? 재밌나요? 저는 한번 봤는데 네. 약간 스킵하면서 봤어요. 영화를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시간이 없어. 무슨 시간이 그렇게 없었던 거예요? 스킵하면서. 바쁘게 사시는 분이에요.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 많은 설경 영화 중에 3개를 뽑아오셨는데 그 중에 하나는 스킵해서 보신 영화를 그 가져오셨다는 거예요. 장면만 이제 약간 스킵하면서 봤는데 대부분이 홋카이도에 눈 내린 그런 설경들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걸 뽑아봤어. 스킵한 와중에도 아름다웠나 봐요. 근데 진짜 그 영화를 보지 않은 저 같은 사람들도 러브레터의 장면이 주는 그 아름다움은 다 알고 있죠. 그렇죠. 네. 어딘가요? 여기가 바로 홋카이도, 북해도죠. 북해도의 오타루라는 곳이거든요. 오타루요? 네. 찾아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한번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세요. 오타루라고 검색하시면 이미지들 쫙 나오는데 굉장히 이게 예뻐요. 도시들이 예쁘네요. 마을들이 눈이 내리고 그런 모습들이 제가 이번에 여자친구가 생기면 꼭 가고 싶은 곳 중에 하나인데 여기를 가면은 스키장도 있고 온천도 있고 이제 여행사에서 나오셨나봐요. 홋카이도의 3대 야경으로 불리는 벤쿠야아마 등이 이제 있거든요. 사장님 이게 그 3인용인가요? 가족용 여행 세트인가요? 아니면 5월 중에 휴가 중에 가려고 하면 사장님이 잘 해주시는 거죠? 2월 달에 가야지 좋아요. 사장님이 지금 2월 거를 들고 오셨구나. 얼마까지 할인 가능하죠? 어쨌든 박열주의 오타루에 대해서 여러분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러브레터를 보면서 여기가 이렇게 아름다운 광경이 어딜까 되게 궁금했었는데 이번에 찾으면서 오타루라는 곳을 알게 되었고 이번에 좀 가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 북해도나 이런 일본 지역에 그 료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숙소에 이제 안에 그 프라이빗 온천이 있는 그런 숙소 진짜 가보고 싶어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전통적인 그런. 네네네. 왜 일본 여행 가면은 그 북해도는 특히 눈 한 번 오면은 막 몇십 센치씩 오잖아요. 맞아. 그런 데서 저는 딱히 뭐 돌아다니고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따뜻한 온천 있는 개인 프라이빗 거기서 책 읽고 귤 까먹고 맛있는 일본 음식 먹고 그리고 이제 인류의 미래를 얘기하고 그런 거 너무 하고 싶어요. 인공지능과 함께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타루 같은 경우에는 눈빛 축제가 2월 3일부터 12일까지 열리거든요. 그래서 무슨 이번 축제요? 눈빛 축제. 눈빛 축제? 네. 눈이 그때 2월 달에가 피크인가 봐요. 이번에 여자친구가 생겨가지고 꼭 같이 가고 싶습니다. 한 달 안에? 여자친구요? 한 달 안에 만드셔야 될 것 같은데. 한 달 아니어도 촉박하네요. 여기는 제가 당분간 여행을 안 가려고 했었는데 제 펀드를 털어서라도 좀 가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약을 미리 해놓으시고 아니, 그리고 나서 전투적으로 소개팅에 임하시는 건 어때요? 배수진을 치는 거죠? 아니면 가서 만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그것은 약간 위험해요. 차라리 그럼 인공지능이라도 저처럼 챙겨가시는 게 안전하잖아요. 에코 챙겨가면 되겠네. 에코라고 불리는 그 인공지능 이런 거 들고 가세요. 기회가 한숨 쉬셨어요. 한숨을 쉬셨어요, 열주씨가. 미래 여자친구한테 음성 편지 한번 날려도 될까요? 지금 이 순간이요? 네. 그럼요. 하세요. BGM도 나중에 깔아주세요. 잔잔한 음악으로. 본인 스스로 깔아주세요. 너무 좋네요. 여자친구야. 하지 말까요? 이거 너무. 하세요. 이미 시작한 거. 미래 여친 듣고 있습니다. 2월달에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너 웃겨서 못하겠어. 진지하게 한번 해주세요. 알겠어. 새해 이벤트네요. 네. 나중에 여자친구 된 사람이 이 방송을 나중에 이제 내가 그때 여자친구한테 한 얘기가 있는데 지금은 너한테 한 얘기가 됐네 하고 들려주면 그것도 좋은 이벤트일 것 같아요. 지금 이걸 듣는 청취자들은 굉장히 짜증나시죠? 짜증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재밌을 수도 있으니까. 네, 해주시죠. 근데 조만간 생길 수도 있고 잘 되면. 그러니까요. 뭐가 됐든. 그녀는 언젠가 생길 테니까요. 여자친구야, 2월달에 오타루 눈빛 축제가 열린대. 내가 보니까 영화에서만 보던 설경이 내가 꼭 같이 가고 싶더라고. 가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눈 내리는 거리를 같이 걸으면서 함께 좋은 추억을 쌓고 싶다.
나랑 함께 가줄래? 눈도 쌓이고 추억도 쌓이는 그런 음성 편지였네요. 너무 감동적이라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사실 뭐 지금 이제 약간 웃음기를 머금고 편지를 읽으셔가지고 그렇게 들렸겠습니다만은 사실 아니, 굉장히 진심이 담긴 그리고 목소리가 편지였어요.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정말 진심이었기 때문에. 막상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자친구가 아닌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재미가 더 나와가지고. 이거는 그러니까 미래 여자친구가 들었을 때 기분을 상했을까봐 지금 그거에 대한 변명을 하고 있네요. 넘어갑시다. 여자친구에 대한 변명까지 들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너무 재밌는 팩트 시간이었네요. 네, 좋았네요. 하여튼 이렇게 러브레터에 나왔던 오타로 한번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가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저도 꼭 가보고 싶네요. 두 번째 영화는 설국열차인데요. 굉장히 설경이 아름다운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은 오스트리아 티롤인데요. 알프스 지역으로 뭐 산악 스포츠나 뭐 스키나 패러글라이딩 뭐 다양한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곳인데, 설국열차를 촬영한 힌터툭스 글래처라는 곳은 티롤의 인스부르크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이거든요. 근데 꼭대기 빙하층은 한여름에도 눈이 쌓여서 한국을 비롯해서 여러 각국의 스키나 스노우보드 팀의 하계 훈련지로도 많이 온다고 합니다. 저도 오스트리아가 뭐 그 눈으로 유명한 나라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그냥 저는 우리나라랑 기후가 비슷한 줄 알았는데, 저도 이번에 겨울 영화 조사하면서 보니까 오스트리아에서 찍은 겨울 영화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익스트림 OPS라는 영화도 그렇고 버티컬 리미트라는 영화도 버티컬 리미트. 네. 저도 봤어요. 네, 이게 막 고산에서 뭐 발생하는 사건들에 대한 영화인데 다 오스트리아 고산에서 찍었다고 해서 오스트리아 다시 봤습니다. 네. 오스트리아라는 친구를 이야기하듯이 오스트리아 제가 좋아해서 2번이나 갔었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그때는 이제 그럼 고산지대는 혹시 방문 안 하셨나요? 네, 고산지대는 방문 안 했습니다. 세 번째 가실 때는 한번 네. 가시는 것도 좋겠네요. 네. 오스트리아 고산지대를 미스구님이 가시고 오타루를 이제 저도 남친한테 열주님이 오타루를 가시고 아니 되게 진정성이 있으시면 하셔도 돼요. 아니 진짜. 아까 열주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진정성을 가득 담은 편지였으니까 여기서 거짓부렁을 하시려면 안 하시는 게 낫다. 네. 안 하실 건가요? 안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레버넌트인데요. 레버넌트도 자연 광경이 굉장히 멋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캐나다에서도 찍고 뭐 미국에서도 조금 찍고 아르헨티나에서도 조금 찍었는데 대부분 캐나다의 알버타주에서 많이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캐나다는 워낙에 이제 자연 경관으로 유명한 나라죠. 네. 그러니까 저도 이 레버넌트에 대해서 좀 조사를 했었는데 이 영화의 93%를 야외에서 촬영을 했고 오로지 자연광만으로 이제 영화를 찍었는데 맞아요. 네, 그래서 되게 자연의 그런 광활함 같은 거를 많이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게 어디서 찍은 영화인지 너무 궁금했는데 캐나다라고 해서 역시 캐나다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감독이 장소를 섭외하기 위해서 2010년도부터 계속 물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영상을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굉장히 좀 아름답지 않습니까? 약간 아름답다기보다 광활하고 뭐 진짜 약간 숨이 멎는다고 해야 되나? 그런 맞아. 느낌이었어요. 왜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아름다움에 대해서 일컫는 단어들이 있습니다만 숭고미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네. 그것을 붙이기에 굉장히 부족하지 않은 그런 풍경들이 막 펼쳐지죠. CG가 아닌 그런 풍경들이. 뭐 레버넌트에서도 여러 가지 장면들이 있지만 특히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글래스라고 이제 이름이 있는데 글래스를 버리고 도망치던 톰 하디가 밤하늘의 유성우를 바라보는 그 장소가 있거든요. 드럼 헬러의 배드랜드라는 지역이에요. 배드랜드가 무슨 말이냐면 그 황무지 배드랜드. 그러니까 아무것도 풀 한 폭이 살아나기 힘든 척박한 토지거든요. 네. 근데 여기가 굉장히 또 유명한 게 세계 최대의 공룡 화석 발굴지로 공룡들의 수도라고 합니다. 여기가. 공룡들의 수도요? 거기 그럼 시장님이 계신 건가요? 그래서 대성령인가? 여러분들 휴가 쓰고 캐나다 알버타주 또 여행사에서 나오셨어요. 드럼 헬러의 배드랜드 지역 여기에서 레버넌트가 촬영된 그런 광경도 보시고 공룡들이
많이 거닐었던 그런 곳도 한번 길도 한번 걸어보시고. 네. 이게 좀 신기한 게 이게 그 레버넌트가 실제 일어난 사건을 영화화한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실제 일어난 사건은 사실 캐나다에서 일어난 게 아니고 미국에서 일어난 건데 감독이 더 이 영화의 내용을 잘 살릴 수 있는 장소를 아까 그 열주님이 말씀하셨듯이 5년 동안 찾아 헤매가지고 캐나다 여기서 찍은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한번 가보고 싶어요. 가보고 싶은 지역들이 참 많네요. 영화를 보고 나면 왜 그 영화를 찍었던 촬영지가 궁금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특히 이런 아름다운 설안을 배경으로 한 곳은 그곳을 가기만 해도 그 영화의 장면들이 떠오르니까 네.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럼 제 차례인데요. 저는 일단은 방금 말씀하신 그 설원, 이 설원이라는 게 결국엔 자연이 만들어낸 풍경이잖아요. 우리가 그쵸. 이제 영화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눈이 온 풍경들을 많이 멋진 풍경들을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좀 인공 눈, 영화에서 쓰인 눈이 전부 진짜는 아니겠지. 그래서 인공 눈이 사용되었거나 그리고 인공 눈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지? 이런 게 갑자기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봤는데 변태같이 좀 조사를 해보고 이제 흥미로운 사실들을 많이 알았어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인공 눈을 제일 많이 쓰는 곳은 사실 영화 촬영지나 드라마 CF 이런 데가 아니고 이제 스키장이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스키장에서는 이제 스키를 타러 온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눈이 없고 초록색 초원이 펼쳐져 있으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또 눈이 많이 안 와가지고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항상 그래도 우리가 스키장에 가면 설원이 이렇게 펼쳐져 있단 말이죠. 그런 눈은 일반적으로 이제 제설기로 만들어지는데요. 이 제설기라는 게 이제 눈을 일반적으로는 제가 근데 사실 이 제설기를 알아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제설기 업체들 사이트들도 막 들어가봤어요. 집요하시네요. 그들은 약간 변태 같죠. 근데 그들은 이제 이걸 스노우 비즈니스라고 부를 정도로 이렇게 그쪽에도 이제 어떤 산업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다양한 기계들 막 만들더라고요. 제설기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근데 흥미로운 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눈을 만든다고 하면은 물방울로 이제 만들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실제로 그게 사실이에요. 스키장에서는 이제 아주 작은 입자들을 물입자들을 공중에 막 날리면 걔네가 공중으로 흩어졌다가 순식간에 얼음이 돼가지고 내려와서 인공 눈이 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결정을 날리면 그게 이제 어떠한 그 과학적 원리에 의해서 물방울들이 이제 눈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따뜻한 날씨에 하면 안 되고 뭐 영하이거나 거의 영하에 근접한 날씨에서 해야 된다고는 하는데 이거를 들으니까 뭐 저는 팥빙수 기계가 떠오르는데. 예를 들면 팥빙수 기계 같은 거.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팥빙수 기계는 이제 제설기보다는 제빙기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제설기와 제빙기를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제설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물방울을 날려서 눈을 내리게 하는 거고 제빙기는 얼음을 갈아가지고 얼음 자체를 공중에 흩뿌리는 거예요. 이제 스키장 또는 영화 촬영장에서도 그걸 선택을 하는데 제설기를 써서 그 눈을 뿌릴 것인지 아니면 제빙기를 써서 이제 얼음가루를 날릴 것인지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재밌는 거는 제가 이 얘기를 이제 처음 꺼낸 이유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인공 눈을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그 많은 업체들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치워야 되지 않습니까? 치울 필요가 없는 이제 기화되거나 이렇게 날아가는 거품 형태로 된 제설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종이 펄프 같은 거를 미친듯이 막 날려가지고 이제 치울 때 겁나 짜증날 것 같은 그런 류의 뭐 그런 장치들도 있고요. 이런 건 이제 페스티벌이나 이런 콘서트 끝날 때 이제 눈 뿌리듯이 할 때는 흰 종이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뭐 기계 그런 방법도 쓸 수가 있고 그리고 화학적인 반응을 통해서도 만들 수가 있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문과를 나와가지고 잘 모릅니다만은 뭐 폴리아크릴산 나트륨 폴리에틸렌 이런 화학 성분들로 인공 눈이나 인공 얼음들을 또 제조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흥미로웠던 거는 이제 그 업체에서는 모 업체에서는 이제 이것을 스노우 스틱스라고 부르고 있는 제형인데요. 이거는 이제 조그만 이제 양초만 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불꽃을 만들어 가지고 젤을 흩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잿가루. 그 잿가루가 카메라에 담으면 눈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사용된 영화나 드라마의 장면들을 이제 예시로 거의 달아놨는데 보는 사람들은 모닥불이 타닥타닥 타고 있는데 눈깔이 이렇게 흩날리는 것처럼. 근데 이제 이것은 잿가루이기 때문에 단순히 눈이 내려오는 것보다는 더 가볍게 공중에 흩날리면서 또 흥미로운 분위기를 되게 연출할 수 있더라고요. 이제 그러한 다양한 방식으로 이 제설기나 제빙기 같은 걸 이제 쓰는데 이제 과학적인 원리를 우리가 알아봤으니까 이제 약간 호기심 천국인 줄 알았어요. 황수건 박사님이 EBS의 느낌이 있죠.
자, 어린이 친구들이 이제 눈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네. 또 영화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이제 저희가 대호랑 히말라야 이런 영화들이 이제 눈에 대해서 대호, 많이 나왔었는데 네. 대호는 실제로 이제 지리산을 배경으로 영화를 찍었어요. 근데 영화에서 보시면 이제 눈이 가득 쌓여 있단 말이죠. 근데 물론 대부분의 겨울을 배경으로 한 영화들이 겨울을 실제 그 촬영 시점으로 잡습니다. 그래야 그 촬영지에 눈이 실제로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만으로는 시각적 효과가 되게 부족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감독님도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하셨어요. 재료의 종류가 되게 많고 그 무게를 50톤이라고 하시는데 일단은 사람 몸에는 특수 펄프를 이용해가지고 종이가루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붙여가지고 연출을 하고 이제 배경이 길에 쌓인 눈 이런 거는 흰색 비료를 쌓아가지고 또 그런 풍경을 연출을 하고 그리고 이제 호랑이 사냥씬에 내리는 눈은 또 제설기를 이용해서 눈을 또 흩날리게 하고 다양한 재료를 통해서 그 눈으로 가득 찬 설원을 뭐 보여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히말라야 같은 경우에는 알프스 몽블랑에 직접 가가지고 또 기본적으로 눈 높이 겨울날을 찍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부족하니까 사실 히말라야 정말 멋진 장면들 많잖아요. 그 협곡 같은 걸 건너고 이런 거는 직접 그 눈 배경으로 찍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저건 되게 CG나 인공 눈이 아닐까라고 되게 의심을 했었는데. 전 히말라야 하면 그 포스터가 생각나요. 그걸로 장난 많이 쳤었는데.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황정민 씨 얼굴 나와 있는 거. 맞아요. 그리고 그 저희 국가대표라는 영화는 이제 많이 보셨을 텐데 거기 이제 평창에 있는 실제로 어떤 모 스키 점프대회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도 이제 아마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8,500평방미터라고 하는데 그 주변을 또 인공 제설기로 눈으로 가득 찬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화 관계자들이 진짜 생각할 게 한두 개가 아니네요. 네, 멋진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네, 그리고 이제 투모로우는 정말 많은 분들이 그 눈으로 가득 찬 것을 되게 인상 깊게 보셨을 텐데 이 투모로우가 인도 뉴델리 거리에 눈이 내리는 모습을 찍고 싶었다고 해요.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잖아요. 굉장히 열대 지방인데 눈이 내리니까. 근데 그것을 좀 더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뉴델리에 가지 않고 몬트리올 지방에 세트를 만든 거예요. 굉장히 큰 세트를. 그래서 수많은 인력거, 물건들, 자동차 이런 걸 다 가지고 와가지고 엑스트라는 한 1,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한테 인도 전통 의상을 입히고 특수효과팀이 이제 굉장히 가볍고 몽실몽실한 눈을 만들어가지고 열대 지방에 내리는 눈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비하인드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제 열주님 설국열차 이야기도 하셨는데 마지막 설원 장면은 이제 오스트리아 산악지대에서 그렇게 멋지게 찍었지만 또 이제 그 앞부분에 있는 뭐 눈길을 헤치고 나가는 장면 이런 거는 또 세트장에서 CG를 통해서 연출하기도 하고 해서 아까 미스고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눈이 가득 차게 내리는 장면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보이지 않는 스태프들이 하고 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덕분에 저희는 알프스에도 가지 않고 오스트리아에도 가지 않았지만 극장에 앉아가지고 그곳에 간 것처럼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막 여름에 진짜 더울 때 이런 히말라야나 그런 영화 보면은 약간 좀 겨울이 느껴지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니 4D로 물론 이제 치울 때 정말 짜증나겠지만 상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눈이 오면 실제로 드라이 아이스처럼 이렇게 눈이 막 위에서 내리는 거죠. 이제 옆에 있는 연인과 함께 눈을 같이 맞는 거죠. 오겐키 데스까라고 불렀을 때 마치 우리한테까지 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 실제로 들리지 않을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였고요. 네, 잘 들었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공 눈에 대해서 다음번에 영화를 보실 때 저거 진짜일 거 아닐까? 이 정도 한번 궁금해 생각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미스고님이 시작하시죠? 저는 우선은 겨울 하면은 이렇게 두 가지 부류의 영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겨울의 이미지는 따뜻함이랑 냉혹함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따뜻한 거는 이제 크리스마스로 이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하면은 약간 로맨스나 애니메이션 이런 영화들이 있어서 뭐 크리스마스의 악몽이나 겨울왕국, 뭐 나홀로 집에 이런 영화들이 있고, 러브 액츄얼리 이런 게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러브레터 같은 게 이제 겨울의 따뜻한 이미지를 대표하는 영화고, 그 다음에 겨울은 또 냉혹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하얀 설경에 막 피가 이렇게 쫙 흩뿌리면은 그게 또 굉장히 선명하죠. 멋있잖아요. 네, 선명하고. 멋있다고요? 방금 멋있다고 하신 거예요? 시각적인 효과가 좋다. 시각적인 효과가 멋있다. 네, 깜짝 놀랐습니다. 변태는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런 영화는 파고나 뭐 익스트림 OPS, 프로즌 이런 영화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겨울의 이미지 중에 따뜻함이랑 냉혹함이 있으면은 이제 냉혹함을 표현한 영화들을 좀 조사를 했습니다. 네네, 재밌네요. 네. 그래가지고 대표적인 영화 몇 개를 소개를 해드리면은 뭐 일도가 방금 얘기했던 투머로우라는 영화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얼라이브라는 영화가 있는데 뭐 이것도 이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영화화한 건데 우루과이 대학 럭비팀 선수들과 가족들을 태운 비행기가 이제 불시착을 했는데 안데스 산맥에 불시착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승객이랑 승무원이 한 2달을 넘게 고립이 돼가지고 그리고 29명이 사망하고 16명이 구조가 됐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추운 지역에서 안데스 산맥이 된 게 추운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더 사망자 수가 늘어나고 그랬다고 하는데 이런 이제 영화들을 보면은 겨울이 굉장히 냉혹한 느낌이 있구나. 극한 환경에서의 그런 부분인 거죠. 네, 그래서 레버넌트도 이제 그런 느낌인 거고. 그리고 이제 또 준비한 영화 하나는 겨울 전쟁의 핀란드라는 영화인데요. 1989년에 상영이 된 영화입니다. 어떤 영화예요? 겨울 전쟁의 핀란드. 겨울 전쟁의 핀란드. 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했는데 사실 겨울 하면은 생각나는 나라가 어느 나라죠? 겨울 하면은 러시아? 네, 그죠. 보통 러시아를 많이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조사를 했는데 가장 추운 곳 1위는 이제 남극이고 남극은 최저 영하 89도까지 내려간다고 89도? 합니다. 네,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이제 추위죠. 그리고 러시아는 추운 지방이 최저 이제 마이너스 40도까지 이제 도달한다고 할 정도로 네, 러시아는 되게 추운 지역으로 유명하고 막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은 뭐 독한 술도 막 많이 마시고 그렇죠. 털모자랑 막 이런 게 막 상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러시아의 대표적인 영화 닥터 지바고에서도 보면은 막 정말 그 털모자 그리고 뭐 이렇게 되게 따뜻한 옷 막 이런 것들이 연상이 돼서 러시아는 추운 나라라는 이제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 이 겨울전쟁의 핀란드라는 영화는 러시아와 핀란드의 전쟁에 대해서 다룬 영화인데 1939년에 소련이 핀란드의 일부 영토를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핀란드가 거절을 하면서 이제 105일 동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핀란드의 전력이 절대적으로 열세했어요. 그래서 숫자가 이제 소련군의 숫자가 훨씬 많았는데 소련군은 3개월간 16만 명이 전사하고 18만 명 정도가 부상을 당했는데 핀란드군은 그 사상자 비율에서 소련의 6분의 1 정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거죠? 네, 되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러시아가 왠지 더 강대국이니까. 네, 강대국이고 더 강세해서 이겼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핀란드가 이런 지형적인 이점이랑 그 기후를 잘 이용했다고 하는데 그 핀란드가 사실 산타의 고향으로 유명해요. 아,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눈이 되게 많이 오는 지역인데 핀란드 병사들은 흰색 설상복을 착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눈이랑 하나가 된 거죠. 일체가 돼서 이렇게 잘 보이지 않게 눈에 띄지 않게 그런 전략을 펼쳤고 은폐연폐라고 하죠. 눈에 이제 보이지 않게 주변 사물과 일치되는 옷을 입어서 그죠. 머리를 잘 썼네. 머리를 잘 썼죠. 그리고 스키 부대도 창설을 해가지고 막 병사들이 스키를 타고 막 다니면서 총을 쏘거나 활을 쏘거나 하는 그런 전략을 펼친 거예요. 활도 쐈어요? 시대비적 배경이 문제인데 스키를 타면서 활을 쏘죠? 활이라는 석궁인가요? 네, 제가 전쟁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활도 쐈다고 실제로 쐈겠죠. 근데 사실 솔직히 그 절체절명의 순간인데 어떤 무기인들 다 활용해가지고 싸웠겠죠. 그리고 소련군은 근데 흰색 그런 옷을 착용을 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색깔이라고 해야 되나? 군복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눈에 쉽게 띄었고 쉽게 발각이 돼서 많이 이제 사상을 당했고 또 눈밭에 빠지거나 빙판길에 미끄러져가지고 얘는 이제 스키를 타고 다니지 않고 그냥 걸어 다녔기 때문에 빙판길에 미끄러지고 하면서 핀란드가 이 지형적인
지형과 이제 기후를 유리하게 활용을 해가지고 네, 더 사상자 수에서 적게 전쟁을 이제 끝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금은 이제 현대 국가들의 대부분의 이제 사계자를 가지고 있거나 그런 환경에서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 국가들은 그 흰색 군복을 다 이제 가지고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육군들은 대부분 한번 입어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방탄 헬멧에 씌우는 그 설피라고 하거든요. 네. 그게 있어요. 그걸 입으면 전신이 다 하얗게 되는 효과가 있죠. 그러면 진짜 멀리서 뛰어오거나 이렇게 돌아다니면 잘 모르죠.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그 더군다나 밤이면 더 안 보여요. 그래서 이때 그 아돌프 히틀러가 소련군이 허약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소련 침공을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옛날 영화이긴 한데 어쨌든 역사적 배경도 있고 뭔가 핀란드의 그런 배경도 있고 하니까 뭐 보실 분들은 한번 관심 갖고 시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밌네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겨울의 극한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다룬 영화들은 보는 사람들도 막 내가 추운 것 같고 그런 거 있잖아요. 몰입이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따뜻한 데서 봐도 춥게 보면 더 잘 되겠죠? 몰입이? 약간 오싹해지네요 갑자기. 겨울 얘기를 해서 그런지. 하지만 저희는 이제 더 극한 환경에서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할 것은 이제 레버넌트라는 영화가 뒤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극한 환경 영화의 정점을 찍은 영화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잠시 후에 네. 임팩트에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해요. 혹시 팩트에서 아직 뭐 남아있다 더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신 거 있으세요? 아니 아까 여자친구한테 편지 쓰는 거를 네. 너무 버벅거리면서 해가지고 웃으면서 네네. 그게 좀 마음에 걸리네. 다시 하실 기회는 안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타까운 기분은 고이 그대로 간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임팩트로 한번 넘어가 보죠.